안녕하세요. 오늘도 꿀잠방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난 옛날 이야기 들으시고 꿀잠 주무세요. 오늘도 재미난 곡비 어머니와 출세한 아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한양 하늘 아래 청렴하기로 이름난 선비 이서방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고든 나무를 가만두지 않는 법, 권세가들의 모함에 휘말린 이서방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먼 유배지에서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부고를 들은 만삭의 아내 월서는 피눈물을 흘리며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구슬프고 절절했던지 담장 넘어 지나가던 나그네들조차 발걸음을 멈추고 소매적삼을 적실 정도였지요. 홀로 남겨진 월서는 갓 태어난 아들 문찬을 먹여 살리기 위해 험한 세상에 뛰어들어야 했습니다. 배운 것이라곤 남편 곁에서 익힌 글귀 몇 줄뿐인 여인에게 허락된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가 택한 것은 남의 집 장례식에서 대신 울어주고 끼니를 잇는 곡비의 삶이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이 원통한 이별을 어찌할꼬. 월선이 상가집 마당에서 목을 놓아 울 때마다 엽전 몇 푼이 들어왔지만 그녀의 고운 목소리는 점점 갈라져 쇠 긁는 듯한 쉰소리로 변해갔습니다. 어린 문찬은 그런 어머니가 부끄러워 글방 뒤에 숨기 바빴습니다. 친구들이 야, 저기 가짜로 우는 울보 아줌마 간다 라며 돌을 던질 때면 문찬은 어머니의 치맛자락을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는 왜 남의 집 귀신 앞에서만 우는 거요? 그 흉한 목소리 좀 내지 마시오. 월서는 쓰린 가슴을 누르며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찬아, 이 애미의 목소리가 쉰 것은 내 앞길을 환하게 틔울 붓을 사기 위함이란다. 남의 슬픔을 대신 울어주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야. 타인의 아픔을 제 살점처럼 느끼는 자만이 진정으로 세상을 품을 수 있는 법이란다. 세월은 흘러 문찬은 어머니의 바람대로 훌륭한 청년으로 자랐습니다. 낮에는 밭을 갈고 밤에는 기름 살 돈이 없어 달빛 아래 책을 읽던 문찬은 마침내 한양에서 열린 과거 시험에서 당당히 장원급제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어사화를 머리에 쓰고 말에 올라 탄 문찬의 모습은 온 한양의 구경거리가 되었지요. 소식을 듣고 버선발로 달려온 월서는 군중 사이에서 까치발을 들며 아들을 불렀습니다. 찬아, 내 아들 문찬아, 이 애미가 여기 있다. 쉰 목소리가 군중 속을 파고들자 화려한 행렬 속의 문찬은 벼락이라도 맞은 듯 몸을 떨었습니다. 동료 관료들이 저 천한 여인이 네 집 자식이냐며 아는 분이오? 라고 묻자 문찬은 애써 고개를 돌리며 차갑게 답했습니다. 전혀 모르는 이요. 미친 여인이 길을 잘못 든 모양이니 어서 가십시다. 집으로 돌아온 문찬은 몰래 찾아온 월선에게 비수를 꽂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제 인생에서 곡비 월선은 죽은 사람입니다. 대관직에 오른 이 몸의 어머니가 남의 집에서 울음이나 팔던 여인이라 소문나면 제 공든 탑은 무너집니다. 아들이 내민 묵직한 돈 주머니를 본 월서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찬아, 내 아버지가 남기신 낡은 붓 한 자루로 너를 키운 세월이 이 돈 몇 푼이었더냐? 내가 장원급제한 것은 내 눈물 덕인 줄 알았더니
정작 내 마음은 가뭄든 논바닥보다 더 바싹 말라버렸구나. 월선은 돈 주머니를 마당 끝으로 던져버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아들의 성공이 오히려 어머니의 가슴에 가장 깊은 대못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월선을 매정하게 쫓아낸 문차는 한양에서 촉망받는 관원으로 승승장구하며 비단옷에 호사를 누렸으나 그의 마음 한구석은 늘 가시가 걸린 듯 불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찬의 집 대문 앞에서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고, 장원급제하신 우리 문찬 조카님 계시는가? 나요, 나. 고향 숙부 같은 박서방. 월선의 고향 동생이자 한양 바닥에서 소문나게 입이 가벼운 박서방이 나타난 것입니다. 문차는 아연실색하며 박서방을 사랑방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박서방은 눈치도 없이 자리에 주저앉아 귀한 술상을 요구하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나으리, 이제 출세하셨으니 우리 월선 누님 고생도 끝난 거지요? 누님이 나으리 학비 되느라 남의 상가집에서 목이 쉬도록 울 때 제가 옆에서 곡소리 추임새 넣어주던 게 엊그제 같은데 말이오. 어허, 그런데 누님은 왜 아직도 저잣거리 국밥집 뒷방에서 찬밥을 드시고 계신가오? 문차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혹여나 하인들이 들을까봐 박서방의 입에 닭다리를 급히 밀어넣으며 속삭였습니다. 조용히 하시오. 내 집에서 그 곡자도 꺼내지 말란 말이오. 하지만 박서방은 닭다리를 뜯으며 더 크게 웃어젖혔습니다. 아니, 왜 그러시나? 누님 울음소리가 얼마나 영험한데. 누님이 한 번 울면 저승사자도 감동해서 발길을 돌린다는 소문이 한양 바닥에 파다하단 말이오. 나으리도 그 울음 덕에 장원급제한 거 아니겠소? 껄껄껄. 문차는 돈을 쥐어주며 박서방을 내쫓았지만 이미 박서방의 입을 통해 문찬 나으리의 고귀한 집안 배경에 대한 의구심이 한양 저잣거리에 야금야금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문차는 자신의 과거가 들통날까봐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어머니에 대한 원망만 키워갔습니다. 호사다마라 했던가요? 문찬의 출세가도에 먹구름 대신 뜨거운 불볕이 내리쬐기 시작했습니다. 한양 땅에 전례 없는 대가뭄이 닥친 것입니다. 강물은 바닥을 드러내 거북 등처럼 갈라졌고 애써 심은 보리싹은 뜨거운 볕에 타들어가 먼지가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흙먼지 펄펄 나는 우물가에 앉아 나라의 죄를 지은 자가 높은 자리에 있어 하늘이 노한 것이라며 수군댔습니다. 임금은 팔도의 용하다는 무당과 고명한 선비들을 불러 기우제를 지냈으나 야속한 하늘은 구름 한 점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민심이 흉흉해지자 임금은 대신들을 불러 호통을 쳤습니다. 내 정성이 부족한 것이냐, 아니면 그대들의 기도가 거짓인 것이냐. 하늘을 감동시킬 진실된 목소리가 정녕 이 나라에는 없단 말이냐. 이때 기우제의 행정 책임자가 된 문찬에게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왕의 고문관이 묘책을 낸 것입니다. 전하, 예로부터 나라에 큰 가뭄이 들면 가장 낮은 곳에서 타인의 슬픔을 대신 울어주는 곡비의 통곡이 하늘의 마음을 돌린다고 하였습니다. 한양 저잣거리에서 죽은 자의 영혼까지 달랜다는 명성을 가진 곡비 월선을 불러 지극정성으로 곡을 올리게 하소서. 문찬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어머니,
자신의 손으로 내쫓았던 그 쉰 목소리가 이제 나라를 구할 유일한 희망으로 지목된 것입니다. 문차는 왕의 명령을 거둘 수도 그렇다고 어머니를 데려올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구렁텅이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문찬의 비단 관복은 땀과 수치심으로 축축하게 젖어 들어갔습니다. 임금의 명이 엄중하니 문찬에게는 더 이상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기우제 날짜는 다가오고 만약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책임자인 문찬의 관직은커녕 목숨조차 부지하기 어려운 처지였지요. 결국 문찬은 야심한 밤 화려한 관복을 벗어 던지고 허름한 도포 차림으로 저잣거리 끄트머리에 있는 월선의 거처를 찾았습니다. 곰팡내 나는 좁은 단칸방에서 찬물을 사발로 들이켜며 배고픔을 달래던 월선은 갑작스러운 아들의 등장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찬아, 내가 어찌 이런 누추한 곳을 시골로 내려가라던 내 명을 어긴 어미를 벌하러 온 것이냐? 문차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소자를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전하께서 어머니의 곡소리를 원하십니다. 이번 기우제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저는 끝장입니다. 월선은 기가 막혀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들의 머리 위에 꽂힌 정자관이 가엾은 건지 그 밑에 숨은 옹졸한 마음이 가엾은 건지 분간이 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출세하는데 방해가 된다며 내 목소리를 흉하다 짓거릴 때는 언제고 이제 내 목숨이 경각에 달하니 내 쉰 목소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냐? 내 울음은 죽은 자의 넋을 기리는 것이지 권력에 눈먼 산 사람의 앞길을 닦는 놀이개가 아니다. 월선의 단호한 거절에 문차는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억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죽어야 속이 시원하시겠습니까? 저를 장원급제시킨 공을 봐서라도 제발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월선은 눈을 감았습니다. 자신을 버린 자식이었지만 그 자식이 무릎을 꿇고 비는 모습에 어미의 심장은 갈갈이 찢겨나갔습니다. 결국 월선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낡은 소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가서 울어주마. 내가 아니라 타 들어가는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해 내 목을 내놓으마. 기우제 당일 한양 벌판은 구름 한 점 없이 파란 하늘이 야속할 만큼 뜨거웠습니다. 제단 위에는 흰 소복을 입고 얼굴을 가린 곡비 월선이 섰고 그 아래로는 임금과 문무백관 그리고 수천 명의 백성이 숨을 죽이며 하늘을 살폈습니다. 문차는 관원들의 눈을 피하며 초조하게 손바닥에 땀을 닦았습니다. 드디어 북소리가 울리고 월선의 곡소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하늘이시여 이 땅의 눈물을 보소서. 월선의 쉰 목소리가 메마른 대지를 가로질러 하늘로 뻗어나갔습니다. 하지만 한 시즌, 두 시즌이 지나도록 해는 더욱 이글거릴 뿐이었습니다. 지켜보던 백성들 사이에서 야유가 터져나왔습니다. 저 여편네가 가짜로 우는 게 분명해. 진심이 없으니 하늘이 응답을 안 하지. 급기야 성이 난 장정들이 제단 위로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내려와라. 사기꾼 곡비 같으니라고. 날아온 돌덩이에 월선의 이마가 터져 붉은 피가 흰 소복을 적셨습니다. 밑에서 지켜보던 문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으나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까봐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월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마에서 흐르는 피가 눈을 가려도 그녀는 타들어가는 논바닥에 엎드려 맨손으로 흙을 파헤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이 땅에 비를 내리소서. 정성이 부족하다면 이 늙은 어미의 목숨을 제물로 받으시고 저기 저 젊은 관원들의 허물은 부디 덮어주소서. 그것은 기우제가 아니라 자식을 위해 자신을 온전히 태우는 어미의 살풀이였습니다. 그 처절한 울음소리에 조롱하던 백성들도 하나둘 입을 다물었고 문찬의 눈시울은 비로소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월선의 울음은 이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심장 밑바닥에서 끌어올린 거친 숨소리였고 평생 아들을 위해 삼켜왔던 인고의 세월이 터져 나오는 절규였습니다. 이마에서 흐른 피가 소복을 붉게 물들이고 쉬어버린 목소리마저 끊길 듯 가늘어졌을 때 월선은 마지막 힘을 다해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뻗었습니다. 하늘이시여, 정녕 이 애미의 목숨이 제물로 부족하단 말씀입니까? 저기 있는 내 자식이 짊어진 짐을 거두어 주시고 이 땅의 가련한 백성들을 살려주소서.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글거리던 태양 주위로 거짓말처럼 검은 구름이 몰려들기 시작하더니 천둥 소리가 대지를 뒤흔들었습니다. 비다. 비가 온다. 누군가의 외침과 함께 주먹만 한 빗방울이 마른 대지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장대비가 쏟아지며 먼지 날리던 재단을 적셨고 백성들은 빗속에서 춤을 추며 환호했습니다. 왕과 대신들도 골룡포가 젖는 줄 모르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감격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의 현장에서 월선은 모든 기력을 소진한 채 종이 인형처럼 재단 위로 쓰러졌습니다.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어머니의 피를 본 문찬의 머릿속에 번개가 친 듯 깨달음이 스쳤습니다. 내가 그토록 부끄러워했던 저 쉰 목소리가 사실은 나를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린 생명의 소리였구나. 문찬은 체면도 관직도 주위의 시선도 모두 잊은 채 재단 위로 미친 듯이 뛰어 올라갔습니다. 문찬은 차갑게 식어가는 월선을 품에 안고 빗속에서 오열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불효막심한 놈을 용서하지 마십시오. 빗줄기는 문찬의 비단 관복을 무겁게 적셨고 그가 그토록 숨기려 했던 가식과 위선의 껍데기를 씻어냈습니다. 뒤늦게 달려온 관료들이 당황하며 그를 말렸습니다. 나으리, 대체 왜 이러십니까? 천한 곡비에게 어찌 이리 격식을 잃으십니까? 그 소리에 문찬이 고개를 들어 사자처럼 포효했습니다. 천하다니, 누가 천하다는 말이냐? 이분은 남의 슬픔을 제 몸처럼 아껴 이 땅의 가뭄을 씻어주신 성녀이며 못난 나를 위해 평생 피눈물을 흘리신 나의 어머니시다. 문찬의 폭탄 선언에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문찬은 임금을 향해 무릎을 꿇고 탄건을 벗어 던졌습니다. 전하, 신 이문찬은 나라와 전하를 속였습니다. 신은 저잣거리 곡비의 아들이나 그 사실이 부끄러워 어머니를 부정하고 시골로 내쫓았던 짐승만도 못한 놈입니다. 저의 관직을 거두시고 오직 나라를 구한 제 어머니의 공을 치하하여 주소서. 빗속에서 머리를 땅에 찌으며 참회하는 아들의 모습에 간신히 정신을 차린 월선이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젖은 뺨을 만졌습니다. 찬아, 내 입으로 나를 어머니라 불러주었으니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빗물을 타고 흐르는 것은 하늘이 내린 단비인지 모자가 20년 만에 함께 흘리는 화해의 눈물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문찬의 고백은 조정과 한양 전체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관료들은 무녀의 아들이 어찌 조정을 더럽히느냐며 파직을 주장했으나 임금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임금은 빗속에서 모자가 서로를 껴안고 오열하던 모습을 잊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선비란 학문만 높은 자가 아니라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고 부모의 은공을 아는 자다. 또한 저 여인은 곡소리 하나로 천심을 움직여 이 나라를 구했으니 그 마음이 어찌 천하다 할 수 있겠느냐. 임금은 문찬에게 파직 대신 지방의 작은 고을로 내려가 백성을 보살피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문찬은 화려한 한양의 집을 정리하고 어머니 월선의 손을 꼭 잡은 채 작은 나귀 한 마리에 몸을 싣고 길을 떠났습니다. 예전 같으면 남들이 볼까 두려워했을 어머니의 쉰 목소리와 굽은 등이었지만 이제 문찬에게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훈장과 같았습니다. 고을에 도착한 문찬은 백성들의 송사를 판결할 때마다 늘 어머니를 곁에 모셨습니다. 어머니, 저 백성의 눈물 속에 담긴 진심이 무엇인지 제게 알려주십시오. 글자로만 세상을 배웠던 문찬은 비로소 어머니의 곡소리에 담긴 타인에 대한 공감과 사랑을 행정의 근본으로 삼는 참된 목민관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백발이 성성해진 월선은 더 이상 남의 집 장례식에서 울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를 찾았습니다. 마음이 답답한 이들, 자식과 갈등을 겪는 이들이 찾아올 때마다 월선은 그들의 손을 잡고 함께 울고 웃어주었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그녀를 곡비가 아닌 고을의 어머니라 부르며 존경했습니다. 어느 따스한 봄날, 문찬은 어머니의 무릎을 베고 누워 아버지가 남겼던 낡은 붓으로 어머니의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어머니, 예전에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쉰 것이 원망스러웠는데 이제 보니 이 목소리는 저를 위해 하늘에 올린 가장 고결한 노래였습니다. 월선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차나 직업에는 귀천이 있어도 사람의 마음에는 귀천이 없단다. 내가 입은 비단옷보다 내가 닦아주는 백성의 눈물 한 방울이 더 빛나는 법이지. 두 모자의 웃음소리가 담장 너머로 퍼져나갔습니다. 겉모습과 신분이라는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서로의 본질을 마주한 모자의 모습은 가뭄 끝에 내린 단비처럼 고을 전체를 촉촉하고 따스하게 적셔주었습니다. 우리는 평생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까를 고민하며 겉껍데기를 가꾸는데 시간을 보냅니다. 부모님의 거친 손과 쉰 목소리는 부끄러워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를 키워낸 세상에서 가장 숭고한 희생의 기록입니다. 오늘 준비한 하늘을 울린 곡비 어머니와 선비 아들 이야기, 여러분의 마음에도 촉촉한 단비가 되었나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저희에게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무시는 분들을 위해 조용한 수면 음악이 계속되오니 틀어놓고 잠을 청하시옵소서.